두 소금물을 섞었을 때의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소금물의 양과 각각의 소금의 양을 각각의 농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수식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농도 개념의 핵심 원리가 비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와 먼저 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도는 우리말로 진하기입니다. 그 뜻은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어휘, 즉 키워드는 비율입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준량분의 비교량입니다. 여기서 그 기준량은 무엇인지, 비교량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비교량은 기준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비교량은 기준량 곱하기 비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도의 경우 기준량은 전체 용액의 양이고 비교량은 들어있는 물질의 양입니다. 따라서 농도는 전체의 용액량 분의 들어있는 물질의 양입니다. 간략하게 전체의 양, 물질의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양의 단위는 주로 일치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문자도 미지수를 나타내는 문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눗셈의 경우 약분이 가능하며 곱셈의 경우에는 지수 법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 길이가 4cm이고 세로 길이가 2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8제곱cm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넓이의 단위가 제곱센티미터가 될까요? 그것은 4cm 곱하기 2cm라고 했을 때 이 센티미터인 단위를 나타내는 이 문자가 미지수를 나타내는 문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즉 센티미터가 2번 곱해지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도의 경우 기준량인 전체 양과 비교량의 물질의 양의 단위는 주로 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두 양의 단위가 일치하기 마련입니다. 또 두 양의 단위가 다니더라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kg 같은 경우에는 1000g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양의 단위가 다르더라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도는 양의 단위를 나타내는 문자가 같아서 서로 약분이 되고 단순한 분수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수로 표현하게 될 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 이해의 편리함을 위해서 백분율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농도의 단위가 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퍼센트는 농도의 단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퍼센트는 분수로 나타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정확히 말해서는 퍼센트는 농도의 단위가 아니라 백분율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분수로 된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도에 관한 문제는 물질의 양은 농도라는 비율에 관하여 전체의 양에 대해서 어떠한지, 아니면 전체의 양은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지 이해하고 이를 수식화할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을 섞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을 섞으면 그 농도가 당연히 합해지는 것이거나 평균적인 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도는 비율이기 때문에 섞은 후의 농도는 섞은 후의 전체의 양과 섞은 후의 물질의 양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소금물을 섞었을 때 각각의 소금물의 양의 합은 섞은 후에 전체 소금물의 양이 되는 것이고, 각각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그것이 합해지면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체 양이 되는 전체 양과 전체 양이 합해져서 섞은 후에 전체 양이 되는 것이고,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이 합해져서 나중에는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이 된다는 두 개의 등식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등식을 나타낼 수 있다면 연립방 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겠지만 벌써 비율인 농도가 이미 나와 있고 기준량인 전체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량인 물질의 양, 소금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의 소금물에 대해서 전체 양인 150g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소금량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양이 합해져서 섞은 후에 전체 양이 되는 것이고,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은 앞서 섞기 전에 두 개의 양을 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5%는 100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양은 100g이고 들어있는 소금량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숫자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5g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라는 것은 100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의 전체 양은 150g이니까 들어있는 소금 양은 그 분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벌써 10이 약분되죠. 이거의 15배를 하게 되면 또 여기도 15배를 하게 되니까 결국 10% 소금물 150g에 녹아져 있는 소금의 양은 15g이 됩니다. 그럼 섞은 후에 전체 양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250g이 됩니다. 그러면 섞은 후에 소금량은 얼마가 될까요? 이 둘을 합하면 20g이 됩니다. 그럼 그때의 농도는 전체 양분의 물질의 양, 즉 250g분의 20g이 됩니다. 이때 그램은 서로 약분이 되고요. 또 0도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2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백분율을 사용합니다. 즉 분모가 100인 것을 이용하죠. 그러면 25의 4배가 되니까 결국 2의 4배가 돼서 이 숫자는, 분자의 숫자는 8이 돼서 결국 8%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비율은 나와 있는데 전체 양과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농도인 비율은 나와 있지만 전체의 양과 물질의 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느냐? 이때 바로 미지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의 소금물을 우리가 Xg이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의 소금물의 전체 양을, 소금물 양을 Yg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있는 소금 양을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량도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졌을 때 250g분의 그 합쳐진 소금의 양을 통해 가지고서 100분의 8%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등식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Xg 더하기 Yg은 250g이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Xg, Yg 더하기 250g은 g이 서로 약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지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5%라는 것은 100분의 5입니다. 그런데 이 5%의 전체 양은 Xg입니다. 그럼 그 양은 얼마일까요? 이걸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Xg을 양변에다 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100분의 5X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얘는 100분의 5X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0%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100분의 10은 Yg분의 네모라고 할 수 있고, 이 네모는 100분의 10 Y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양이 합해진 것이 바로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100분의 5x 100분의 10y, 물론 약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등식이 될까요? 5x 되고 100분의 10y 전체 g이 되겠죠. 그때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바로 이 농도와 이 전체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교량이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00분의 8은 250g분의 이 전체 양이 됩니다. 따라서 그램 약분되면 거기에 맞춰서 4로 약분하시면 25가 될 거고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10배가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숫자는 그거의 10배인 2의 10배인 20이 되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여기가 20g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 부분 계산했던 것은 좀 계산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램은 약분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100분의 5x 더하기 100분의 10y는 20이라는 두 번째 등식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등식을 모두 함께 만족을 하니까 연립방정식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연립방정식이 풀이에 맞춰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A, B의 각각의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농도를 지금 묻고 있고 그때 물질의 양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이 각 소금물의 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의 소금물을 X%라고 하고요. B의 소금물을 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농도는 이 전체에서 100g을 뜨거나 200g을 떠내도 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용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농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는 수가 등장하게 되면 들어있는 물질의 양도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00분의 x가 되니까 여기 들어있는 양은 당연히 xg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y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1.5배가 되겠죠. 1.5배가 됐을 테니까 따라서 1.5배인 1.5y로 쓰셔도 되고 2분의 3y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8%가 된 상태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전체량입니다.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죠. 250g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전체 양을 알고 있고 농도라는 비율을 알고 있다면 비교량이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50분의 이 전체 소금량은 100분의 8이 되니까 약분하시면 25분의 2가 되고요. 그거의 10배가 되니까 여기는 20g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에서 뭘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여기 g이 생겼네요. 자, xg 더하기 2분의 3yg은 20g이라는 등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g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식으로 쓰시면요. 바로 x 더하기 2분의 3y는 2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00분의 x가 될 테니까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그거의 2배니까 2xg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100분의 y니까 당연히 여기도 2yg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합해진 양은 당연히 400g이 될 것이고요.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 전체 400분의 이 전체 소금의 양은 100분의 7.5가 됩니다. 그렇다면 100에 4배를 해주시면 바로 이 전체의 소금량이 됩니다. 그럼 7.5의 4배는 30g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등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죠? 2xg 더하기 2yg은 30g이라는 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g이라는 어떤 미지수를 대체하는 문자가 약분돼서 결국
2x 더하기 2y는 30이라는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 연립 방정식이 되니까 이 연립 방정식의 풀이에 의해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세 문제는 모두 두 소금물을 섞었을 때의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소금물의 양과 각각의 소금의 양을 각각의 농도의 관계를 통해서 수식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농도 개념의 핵심 원리가 비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